이번 시간에는 전산생우 2급 교재 119페이지고요. 코드 번호는 4299번. 99의 기출문제에 일반 점표, 메인 맥점표, 결산 점표 해볼게요. 문제 1번. 1번에 1번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 원과 현금 배당 금액 10%인 50만 원의 이익준비금 설정을 결정하였다. 전산회계 1급 때 관련 재무제표 수정했었는데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서 음?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게 무슨 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장사에서 남았다 무슨 이익금 이익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익잉여금만 집계하고 처분하는 장소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치? 이익잉여금만 집계하고 처분하는 장소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면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은 법원연대 처분하고 나면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다가 이번 연도에 발생한 무슨 순이익? 당기 순이익. 요 금액이 여기로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 더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 연도 무슨 총회 때? 주주 총회 때 처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넘어가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관련 예문제표 수정이라고 배웠던 부분이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거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 어디로? 2월 이익잉여금 가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에 다음 연도 주주총회 시 처분. 자,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원래가 무슨 별인데? 대변인데 처분하니까 무슨 별?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첫 번째 뭘로 처분해줘야 된다, 우리가? 무슨 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한 법정용이익금,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 또는 현물 배당액의 몇 분의 몇 이상을, 10분의 이상을 강제 적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서 손해본 거 있으면 메꿔줘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년간 무슨 상가? 균등 상가. 이런 표현도 잘 나오고요.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손실. 이런 거 우리가 이익, 잉여금, 처분해서 상각한다. 이런 표현 쓰고, 그래 돈 나오면 이제 배당을 주죠. 음. 현금 배당 결의를 하면
결이라는 것은 우리 주식총회 때 땅땅땅 떠내기는 거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처리했다가 미지급 배당금 부채 처리했다가 나중에 실제 이제 현금 등을 주는 거고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 주식 주기로 땅땅땅 떠내기는 거지 당장 주식 주는 게 아니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처리하고 그리고도 남으면 내 마음대로 적립한다. 무슨 적립금? 임의 적립금. 뭐 사업 확장 적립금, 단체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등 각종 그 이익준비금을 뺀 나머지 적립금 등은 다 무슨 적립금? 이미 적립금에 들어가요. 이렇게 처분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원래가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그지? 지금 무슨 배당 주기로?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고 2월 이익잉여금 가지고 현금 배당 주기로 결의하는 거 요거하고 현금 배당 주게 되면 이제 무슨 준비금? 이익 준비금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현금 배당 주기로 결의했으니까 이지급 배당금 처리하고 그다음 무슨 준비금?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이나 현물 배당이 몇 프로? 10분의 1이니까 10% 그지? 최소가 최소 차변에 550만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론 시험은 이 개정 과목이 미처분 이기념 돼 있어. 이론 시험은. 이론 시험은 요 개정 과목이 뭐라고 돼 있다? 이론은 이론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은 그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개정 과목이야.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 시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답이 이렇게 나와요. 실무 시험일 때는 뭐라고? 2월 이익잉여금. 근데 이거 출제자가 세무사다 보니까 실무와 이론의 경계 때문에 그런지 종종 이거 답으로 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제 부족한 답인 거지. 프로그램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2월 이익잉여금 돼 있는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어가면서 프로그램상. 근데 이론상으로 이제 누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언제는 또는 그냥 아예 2월 이익잉여금은 안 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됩니다. 또 이렇게 답을 다른 출제자들도 있어. 근데 프로그램의 특성은 그냥 뭐다? 2월 이익잉여금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써놓은 거죠.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어가면서 2월 이익잉여금 된다. 됐을까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 5월 25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220만 원에 임대인인 J가 합의해서 임차보증금과 뭐 하기로 하였다?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미지급 지급하지 못했을 때 임차료라는 비용 인식하고 무슨 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임대인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임차보증금하고 상계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따지면. 그러면 갚아야 되는 이제 미지급금이 제일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어지고 내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뭐지 임대 건물을 반환했을 임차 건물 반환했을 때 받아야 될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하고 상계 처리하니까 대변에 임차 보증금 제일 22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6월 15일 거래처인 신화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400만 원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
장부를 조회해서 처리하시오. 외상매출금은 자산 원래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배손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신화 3,400만 원이고 배손 충당금 있으면 상계 처리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배손 충당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지? 그래서 6월 15일에 합계단액상표 가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배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시단표 가져서 결산이니까 결산이 아니지. 6월 15일이니까 6월 15일 들어가시면 6월 15일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에 잔액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 당좌 자산 안에 외상매출금 밑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얼마 잡혀 있어요? 900만 원 잡혀 있죠. 잔액이.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없애고 900만 원 없애고 나머지는 무슨 삼각비? 대손 삼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2,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6월 15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 잔액조회는 900만 원이고요. 11월 11일 태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제조부서의 송호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 원, 판매가는 120만 원이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 구매했을 때 사변의 상품 90만 원 원가로 대변의 현금 등이 90만 원 나갔겠죠. 이렇게 상품이라고 처리했었는데 이 상품을 무슨 품으로 사용했어요? 소모품으로 사용했어요. 상품은 자산 원래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소모품으로 사용했고 비용 처리하니까 차변의 무슨 비? 소모품비. 제조부니까 제조 원가. 근데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재고 자산이 대변으로 나가면 전부 다 무슨 원가에 차변? 매출? 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을 해요, 프로그램이. 근데 얘는 매출 원가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지? 적용번호 8번 타겟형 대체 90만 원. 90만 원. 분계는 원가. 상품 구입 시 상품 90만 원 이렇게 처리했었고,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는 시가입력, 분계는 원가입력. 얘는 소모품으로 사용한 것도 간주 공급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내가 뭘 쓰려고 그랬지? 이거는 얘는 간주 공급을 안 보는 거지. 소모품 사용했으니까, 그지? 음. 적요번호 8번. 하계정 대체는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에 대체된 걸 우리가 하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금계는 원가로 하고 만약에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에 입력한다면 시가로 입력을 해야 돼. 부가세는 시가, 분계는 원가. 근데 얘는 이제 간주 공급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일반 화폐의 분계는 하되
부가세는 입력 안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월 30일. 당사는 일주당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 1000주를 일주당 8천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35,000원 제외한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1000주. 1000주에다가 액면단가 5,000원 곱하면 액면가액은 500만 원이고 1000주에다가 8,000원 곱하면 800만 원이 원래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야 되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원래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이 나와야 되지만 돈 받을 때 신주 발행비 얼마를 빼고 3만 5천 원 빼고 받았으니까 796만 5천 원만 들어오고 그럼 액면가액 500만 원짜리를 796만 5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296만 5천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발행가액 80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3만 5천 원 빼면 실발행가액은 796만 5천 원이고 이 금액을 액면가액과 비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지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무슨 처리? 상계 처리니까 합계 잔액상표에 11월 30일 결산일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상표에 11월 30일 가져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이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자본 항목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상계 처리해줘야 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항상 없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 없어도 조회는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일반 연표는 끝났고요. 자, 이어서 메인 매치 점표 7월 30일 문제 2번에 1번 7월 30일 당사는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설치비를 경건에 보통예금 지급하고 아래에 영수증 수취했다. 설치비도 그 취득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지? 설치비 취득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취득원가 가산입니다. 가산. 우리가 돈 줘야 되는 거니까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매입에 현금. 매출의 검별 카가 현관은 무슨 대가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33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3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경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분계형은 하나. 매입의 현가도 가세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자동 나오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나오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설치비니까 무슨 장치? 기계장치에 3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 33만 원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무슨 예금? 통예금 33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치비하고 시운전비도 취득재 비용에 들어갑니다. 8월 10일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재료에 대한 해결 처리는 생략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재료에 대한 해결 처리의 의미는 이 공급가액 200만 원 해외에서 수입했을 때 저 200만 원은 해외 사업자한테 줬다는 얘기지. 그거 빼고 부가세만.
그 얘는 매입의 수입이고, 수입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연히 200만 원 돼 있겠죠. 부가세 20만 원 나오려면. 거래처는 인천세관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협력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형은 현금. 매입에 수입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자동 뜨고, 네.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동 분계가 되고요. 9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 필요한 실무용 서적을 책방에서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였다. 책을 구입했으니까 매입이고 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에 면세. 공급가액은 22만 원. 공급자는 책방. 자는 책방. 전자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분계유형은 혼합. 매입의 면세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없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뜨는데 우리 책을 구입했으니까 무슨 비? 소인세비. 영업부에서 필요한 책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22만 원이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22만 원이고요. 네 번째 9월 13일 구매 확인서를 통해 내용 상사에 제품 3,500만 원을 공급하고 영세를 전자세금을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영세를 전자세금 계산도 교부하면 매출에 영세. 공급가액은 3,500만 원. 거래처는 내용 상사. 전자세금 계산도 발급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세 유형은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분계 유형은 외상. 여기까지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 다 해주겠네요. 매출의 영세니까 대변에 부가세 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면 대변에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 3,500만 원 뜨고 예, 앞에가 매출이고 뒤에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고요. 됐나요? 9월 20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의 타이어를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돈 줘야 되는 거니까 매입이고 카드 결제는 매입에 카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무슨 대가? 공급 대가. 공급가액 15만 원. 부가세 15,000원에서 공급 대가가 16만 5천 원이고요. 공급 대가 16만 5천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15만 원과 부가세 15,000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가맹점이 삼진 타이어. 카드는 시민카드. 중개형은 카드. 매입의 카가도 가세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차변에 부가세 대급등 15,000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자동 나오는데 차량에다가 타이어를 교체한 것은 차량 유지비
제조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이고, 카드 결제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 지급금 시민카드 16만 5천 원이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죠 됐고. 결산 전표로 넘어가서 결산 전표의 1번, 1번. 단기 중에 취득해서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기업 회계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주당 취득 원가가 주당 2,000원. 그래서 5,000주 곱하기 2,000원이면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5,000주에 주당 2,500원 하면 1,250만 원이 결산 시 공정가액이에요. 그럼 결산 때 우리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이 올랐네, 그지? 이런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250만 원 증가를 하고 단기 매매증권이 증가하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5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무실에 하재보험을 계약하고 1년치 보험료 150만 원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를 선급비용을 해결 처리하였다. 8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했을 때 현금이 150만 원 나가고 이번에는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했다는 이게 자산 처리 150만 원을 이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습니다. 단기분은 8월, 9, 10, 11, 12 해서 5개월치가 단기분, 7개월치가 차기분, 150만 원을 12개월 나눠주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이고 곱하기 5개월에서 62만 5천 원은 단기분이니까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줘야 되고 12만 5천 원 곱하기 7개월에서 87만 5천 원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해줘야 돼요. 결국은 요거 만드는 작업이라 해서 요거 만드는 작업. 단기분, 차기분. 그 선급 비용은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87만 5천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으니까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 62만 5천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지? 응? 선급 비용은 87만 5천 원만 있으면 되는데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62만 5천 원이 없어지고 반대로 보험료가 62만 5천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지. 선급 비용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62만 5천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단기분이 얼마고 차기분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놔야 돼. 그래서 단기분은 뭐라고 처리해야 될지, 차기분은 뭐라고 처리해야 될지, 그지? 정해놓고 그 금액을 만드는 작업인데 처음에 보험료 냈을 때 선급비용이랑 자산 처리했느냐, 보험료랑 비용 처리했냐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달라진다, 그지? 3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무슨가 부족으로 현금가 부족 처리했었대요.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었다는 얘기네. 응?
현금이 나가고 그 원인을 몰라서 무슨 가부죠? 현금 가부 처리했었다. 결산일을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단 기중에 인식된 현금과 부족 적절히 회계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해서 하나의 전표를 입력한다. 그래서 그 현금과 부족 원인을 찾아봤더니 영업부 거래처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 결혼의 축의금 얘는 무슨 비? 접대비라고 처리해줘야 되고 판매부서 서류 배송 퀵비 지급액은 무슨 비? 운반비라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산 때는 현금과 부족 있으면 안 되니까 차변에서 현금과 부족을 대변 써서 X해주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하나는 접대비,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2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2만 5천 원이고요. 이해 갔을까요? 4번.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1억 원은 2024년 9월 30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다. 장기차입금은 부채 원래가 대변인데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했던 장기차입금을 사면 써서 없애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서울은행 1억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관련해서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기말재고자산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취득단가가 원재료는 1,000원. 장부상 기말재고가 700개니까 1,000원에 700개면 70만 원. 실제 재고액도 700개 70만 원이니까 여기는 감모손실이 없고요. 제품은 취득단가 2,500원에 장부상 기말재고 550개에서 137만 5천 원. 실제 재고도 550개에서 137만 5천 원에서 감모손실이 없고 상품은 취득단가 1,500원. 장부상 기말재고 950개에서 1,500원에 950개면 142만 5천 원인데 실제 재고가 몇 개예요? 880개. 그래서 1,500원 더하기 880개 하니까 132만 원이 실제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감모가 10만 5천 원 발생했는데 전부 다 무슨 감모? 비정상 감모. 그지? 비정상 감모는 전부 다 무슨 비용으로 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돼요. 그 우리 재고자산은 수동결산이 있어요. 감모 손실 중 비정상 감모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 재고자산 정의번호 8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 차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감모 손실은 수동결산이다 보니까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 5천 원, 대변의 상품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 갔으니까 적용번호 몇 번? 8번 10만 5천 원이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결산 입력할 때 우리 실제 재고에 입력한다고 그래서 그지? 어? 장부 재고에 실제 재고에 순실현 가치 또는 뭐 공정가에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건 무슨 재고액만? 실제 재고액만. 그래서 실제 재고액이 원재료 70만 원, 제품 137만 5천 원. 상품은 실제 재고액 130?
2만 원. 그지? 132만 원. 예, 입력하고 결산반영 금액란에 입력 후 무슨 추가? 전표 추가합니다. 음, 재고 자산의 장부 재고의 실제 재고의 순시간 가치 또는 시가, 시가 중 예, 프로그램 예, 입력 시 예, 실제 재고액만 입력한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90, 예, 99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몇 전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